전주의 새로운 택지 개발은 없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주택 공급이 끊이질 않아 과잉 공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한여름인 8월에 열려 허허벌판인 새만금 야영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가 더위를 피할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낮은 금리를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신용이 좋지 않은 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올 들어 여의지구 택지 개발을 해제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 때문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만 14군데, 전북 혁신도시를 또 하나 만드는 규모입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주민 이주를 거의 마친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 지역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건설이 공동 시공해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21개 동, 1,390세대가 들어섭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서신동 감나무골은 역시 20층 아파트 28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가장 속도가 빠른 중로송동의 무락멀 재개발은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두리 발전도 좋은데 이렇게 중심이 발전해서 혜택 받으면 좋죠. 마트도 가깝고 터미널도 가깝고. 전주 시내의 재개발 지역은 모두 8군데, 아파트 재건축은 6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추진 속도는 다르지만 완공될 경우 공급 물량은 모두 15,000세대, 전북 혁신도시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과 효천지구 등 줄줄이 이어진 택지 개발로 집이 남아도는데도 재개발 물량은 잔뜩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공시설이 가까운데 위주로는 분양이 잘 되지만 좀 위치가 좋지 않는 곳은 좀 분양성이 어렵지 않을까. 빈집이 넘쳐나고 쏟아진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해 전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된 지 오래지만 고삐 풀린 주택 공급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지난 10년간 재개발을 포기한 지역이 무려 21곳에 이릅니다. 무분별한 사업 승인에 예정된 결과인 셈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금은 갱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전주시 중앙동. 10년 동안 추진해온 재개발이 일부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내정된 시공사가 추진위원회에 지원했던 5억여 원을 돌려받겠다며 주민 5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효자동의 또 다른 재개발 구역도 개발이 무산되면서 4억 원의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억 잡았다고 내가 봐도 안 됐어. 너무 이래서 먹고 사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이 설립되면 보통 시공사에 사업 추진비와 조합 운영비 등을 빌렸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도 나름의 투자인 셈이지만 사업이 중단되면 고스란히 주민들에겐 빚으로 남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매물 비용을 7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직권해제의 구역은 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에서 이렇게 재개발을 포기한 지역만 21곳에 달합니다. 2006년과 7년 60여 곳의 재개발을 한꺼번에 승인해준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승인함으로 해서 시장성도 없고 시에서 해야 될 어떤 주거 환경 개선도 안 되었기 때문에 생활은 불편하고 피해만 주민들이 본 거죠.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일부 주택조합은 내부 비리가 주민 갈등으로 번지기도 해 재개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과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 잼버리는 8월 한여름에 열리는데 행사장이 허허벌판인 새만금이라서 야영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여름에 열린 일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147개국 3만 3천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는데 일본 특유의 덥고 습한 기후에 야영지마저 더위를 피할 숲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았어요. 어떤 날은 42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으니까 더운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더운 날씨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당시를 경험한 스카우트들의 불만은 새만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인데다 날씨도 일본과 비슷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잼버리 대회는 8월에 열리는데 같은 기간 올 부안 지역 낮 기온은 매일 33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도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야영지 주변에 포플러처럼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 6년 안에 나무 그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안쪽의 화포지구에도 포플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잼버리 예정지에도 좀 속성수를 통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농업용지에 151헥타르에 이르는 생태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가능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바다와 호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구상대로 시원한 잼버리를 만들려면 정부와 공조에 지금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 달 초 행사장인 새만금을 방문할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반 전 총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다음 주말 새만금을 방문해 잼버리 개최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미리 지급한 정부 비축미 수매대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어렵게 타결은 됐지만 남아도는 쌀이 문제로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시세보다 많이 지급된 쌀 우선 지급금을 반납해야 될 시한은 당초 이달 말. 돈의 전체 반납액 278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되돌려받은 금액은 120억 원에 불과할 만큼 농민 반발은 거셌습니다. 결국 정부와 농민단체는 납부 기한 연장과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감 표명을 좀 하고 농민단체에서는 이제 협조하는 것으로 하고 농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서로 협의해서 마련을 하자. 정부 비축미를 수매할 때 수확기에 앞서 미리 지급되는 우선 지급금은 그동안 실제 시세보다 낮았기 때문에 추가 지급을 통해 정산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우선 지급금보다도 쌀값이 더 떨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환급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우선 지급금 자체가 쌀값을 지지하는 기준점 역할을 해온 만큼 폭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가격으로 시세가 결정이 되는데 우선 지급금을 낮게 형성해서 주게 되면 시세도 따라서 이렇게 낮게 형성이 돼가지고 쌀값이 더 폭락하는. 정부 비축미 수매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농협을 통한 별도 지원 방안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쌀 우선 지급금 환급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쌀이 남아돌아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교육당국이 남원 서남대 폐교를 위해 사전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회생이 어려운 서남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수험생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폐교 개고를 시작으로 연말쯤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상화 여지도 남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데 저금리 대출 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돈은 급한데 은행에는 갈 수 없는 서민들이 5억 원 넘는 돈을 뜯겼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서민을 위한 햇살론, 저신용 서민에게 7% 이내 저금리 대출, 은행연합회의 서민지원정책 일환,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작위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기만 해도 솔깃한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2달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연리 30%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줬습니다. 이후 이 대출을 4%대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대출금의 입금을 유도했고 피해자 15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대출서라고 보내서 그거 저렴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이 급한 저신용자와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 돈을 모아서 5,100만 원을 모았던 피해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식당을 좀 더 크게 해보고 싶어서. 경찰은 인출책인 박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감액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찾아 이달 초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축제 수익금의 일부인 2,140만 원을 청소년 쉼터 환경 개선에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전주 농협도 오늘 대회의실에서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 51명을 선발해 각각 2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쯤 김제시 죽산면에서 집중호우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강한 회오리 바람인 용오름 현상이 5분가량 관측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내륙에서 용오름은 드물지만 김제가 해안과 인접한 지역이라 작은 규모의 용오름이 나타난 것 같다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대토론회는 개헌특위가 지난 8개월여간 논의한 개헌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할 예정이며 전북은 다음 달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뤄지는 원서 접수는 고3 수험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진행됩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은 전주시와 함께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치맥 가맥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중기청은 모래내 시장이 가지고 있는 3대 먹거리 가운데 생닭치킨을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장수 마사고에 대한 감사 결과 주말마다 열리는 체험 행사에 학생들을 지원하고도 학습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이사장이 개인 말을 학교 마방에 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교육청은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 등 4명의 징계 처분을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